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계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계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기본적으로 떠올리기에는 숫자다. 숫자. 그리고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거는 수학이다. 자, 그리고 통계 분석이 말 그대로 통계학이다. 자, 그래서 이건 완전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과 쪽 계열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제 숫자, 수학, 이렇다 보니까 이것으로 증명된 증명된 것이 무조건 옳다. 쉽게 말하면 숫자에 대한 맹신인 거죠, 맹신. 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대비시켜 놓고 봐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는 바로 그 학문, 바로 그 주제에 적용되었을 때 우리는 이 통계 분석을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논문 통계 분석이다. 이제 이렇게 통계 분석이 맞아요. 통계 분석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통계 분석은 통계 분석인데 논문을 쓰기 위해서 사용된 통계 분석이다. 그래서 저는 용어를 특별히 앞에다가 논문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논문 통계 분석이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냥 통계 분석 이렇게 말하지 않고 논문 통계 분석이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도가 있죠.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이런 용어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맹신, 이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제 한 며칠 연속으로 지금 계속 논문 통계 분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거의 소위 말해서 박살난, 예,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그 논문 통계 분석의 결과를 바로잡고 왔습니다. 이 동영상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밑에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한 분은 저희 연구소에 오셨고, 한 분은 제가 찾아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의 박살난 결과를 가급적 그 학문을 하시는 연구자님의 취지에 맞게끔 살리고 왔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취지에 좀 부합할 수 있도록 살리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박살났다는 표현이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제가 분석을 하기 전에, 그 이전에, 그 사전에, 전에 분석을 하신 분 또는 업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어떤 전문적으로 분석하시는 분이 있었대요. 전문적으로. 자,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한 분은, 어, 아주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통계 연구소였고, 한 연구자님은 전문가셨대요. 이분이 제가 업체에 해당되는 분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인지 교수님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의 며칠 연속으로 지금 이분들이에 대한 이제 논문 통계 분석을 제가 수정을 했는데 사실 이게 매년 매 학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4월 넘어가면 5월, 6월까지 아마 7월까지도 거의 굉장히 뭔가 잘못되어진 결과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저희 연구소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이 대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그러면 똑똑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러면 제가 문을 탁 열면 여기 이제 한 분이 서 계시는 거죠. 이렇게 서 계시는데
저를 딱 보자마자 눈이 딱 마주치면 눈물이 주주주주주 흐르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이렇게 쭉 흘리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런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우리가 이제 논문 통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계, 여기 있죠. 수학이나 통계학의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학문에서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시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이 논문이 만약에 예를 들면 뭐 복지학이다, 복지학이다 이러면, 사회복지학이다 뭐 이런 거면, 행정학이다 뭐 이런 거면, 이 논문의 가장 핵심은 사회복지학에 관련된 이론과, 그리고 이 사회복지학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이라든지 그런 의미라든지 그런 정의, 이런 것들이 핵심이지 통계학이 핵심이 아니에요. 수학이 핵심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나 통계학에서 나온 통계 분석은 이 복지학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지,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론적인 타당성, 우리가 이걸 이제 흔히 내용 타당성이라고 하는데, 내용 타당성이라고 하고, 자, 내가 사용한 이 도구의 분석 결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개념 타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연구 방법론 쪽에서는 뭔 놈의 타당성이 이렇게 많은지, 뭐 어쨌든 뭐 별의별 타당성이 다 있는데, 자, 이런 용어도 뭐 그냥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런 두 가지의 분석에 의한 타당성과 학문의 관점에서 보는 그 학문에서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 타당성, 두 가지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면 예를 들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가 맞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충돌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거를 우선하겠습니까? 어떤 게 맞다라고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겠습니까? 오로지 통계 분석을 맹신하는 사람은 이 학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학과 통계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개념 타당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연구 방법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가 레퍼런스도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그때 제가 한번 온라인 강좌에서, 유튜브 강좌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구조 방식 모형 그 모델링에 대한 책을 쓰시는 어느 대학교죠? 어느 대학교 그 교수님으로 계신데, 그 서점에 가면 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배병렬 교수님이라고. 이 교수님이 쓰신 구조 방식 모델링 책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렬 교수님이 이 강좌를 보실 수도 있죠. 내용 타당성이 우선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문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이지, 도구로 사용된 이 수학이나 통계학, 즉 통계 분석의 내용은 이 연구를 하고자 하는 이 학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논문 통계 분석에서는. 자, 그래서 내용 타당성이라는 것은 그 학문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학문이 바라보는 관점, 그 연구자가 그 학문을 위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정의, 의미, 그 학문의 테두리에서 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그 상식선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에서 이거를 우선으로 해서 이 분석 결과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분석 결과를. 자, 그런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오로지 아니, 예를 들면 회계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이거죠.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툼이 일어나겠죠. 이것을 좀 의뢰한 연구자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
그러면 이것을 분석하신 분은 아니 당신이 준 데이터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서 마찰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분석 과정을 모르는 이 연구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 연구자의 그 상식선, 그 학문의 상식선, 연구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미, 연구자의 의도를 고려해서 내용 타당성에 기반해서 이 분석 과정을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도구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수많은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뭐 정규성 검사라든지 아니면 인구 통계학적 현황이라든지 요인 분석 결과라든지 신뢰도 분석 결과라든지 뭐 변수 계산 과정이라든지 기술 통계 현황이라든지 상관관계 분석 결과라든지 아직 가설 검증 들어가기 전에 이 분석에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데이터 검토도 있고, 자, 이것들은 데이터 검토죠. 그 다음에 연구 대상에 대한 검토해야죠. 도구에 대한 검토해야죠. 그 다음에 변수 계산 과정 차원 감소를 시키고 난 다음에 기술 통계나 상관관계를 봄으로 인해서 뭐 이론적인 검토도 해야죠. 검토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검토 과정에서 이 학문적인 의미와 학문적인 상식성과 학문적인 의도를 이 표와 값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서 다 여기서도 해결했어야 되고 여기서도 해결했어야 되고 여기서도 해결했어야 되고 여기서도 해결했어야 되고 여기서도 해결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탁탁탁탁 넘어가가지고 자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분석하는 사람이 지금 통계 분석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논문을 위한 통계 분석, 즉 논문 통계 분석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념 타당도만 보자는 것이 아니고 내용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개념 타당성을 맞춰가자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너무 그 신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옛날에 그랬었기 때문에 그냥 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제 옛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 수학이나 통계학을 한 요 정도 알게 됐을 때 이제 요 공부 좀 하다가 한 요 정도 알게 됐을 때 아직 이 학문에 그 넘어야 할 산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보지 않고 요 정도 선에서 내가 최고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 나는 뭐 통계 신이다 이렇게 뭐 혼자 자화자찬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자 이때는 뭐가 최고냐면 내가 통계학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는 것 뿐이에요. 클릭을 잘한 것 뿐이죠. 내가 이 과정 수학적인 과정 통계학적인 과정을 잘 모르면서 클릭을 하니까 뭐가 퍽퍽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 엄청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개념 타당도가 최고다 이랬어요. 내용이고 뭐고 뭐 없다 이거예요. 뭐 학문의 의미나 무슨 학문의 의미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가 이게 장땡이다 이거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근데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 학문의 의미를 살펴가고 연구의 의도가 뭘까, 목적이 뭘까, 배경이 뭘까, 어떤 논리 구조일까 이런 것을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한 이 소프트웨어 사용 클릭 해가지고 분석 나온 결과들은 뭐 내용 타당성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괜찮은 건데 만약에 상충될 경우에는 어, 내가 분석한 게 분석 과정에서 내가 뭔가 빠뜨린 뭔가가 있다라는 걸 자꾸 느끼게 됐습니다. 그 빠뜨린 뭔가가 바로 내용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분석을 맞춰간다라는 이 모든 데이터 검토나 연구 대상 검토나 특정 도구의 검토나 이론적 검토 과정에서 표나 값이나 그래프를 보고 내가 너무 수치적으로만 해석을 했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석을 하더라도 이 분석을 왜 하는 것이며 상식선에서 볼 때 이 분석 결과가 만약에 다르게 나왔다면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분산 구조가 잘못됐을까? 아니면은 이 샘플 추출 과정이 잘못됐을까?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깊게 생각하면서 원인을 찾는데 이제 주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을 뭐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90% 이상 가까이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그 경험을 쌓게 됐다는 겁니다. 그 경험이 저는 어마어마한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시켰을 때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박살난 결과도 처음부터 다시 해보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원인에 대한 해소가 되면 수정이 가능하더라라는 것을 느끼고 그런 부분을 이제 적용시켜 갔을 때 이런 아주 그 좀 소위 말해서 안 좋은 데이터들 또는 좀 잘못된 모형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그 원인을 찾아서 수정을 해서라도 연구자의 취지를 조금 연구의 목적을 약간 수정을 하더라도 내용 타당성이 높은 그런 분석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숫자나 데이터에 맹신을 하면 그거는 그냥 분석이에요. 그냥 데이터 분석이고 그냥 통계 분석인 거지. 논문에 적용시키는 논문 통계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수학이나 통계학이나 숫자나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분석을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정말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또 다른 짐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연구자분들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생각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관점에서 연구자분들을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